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이번에 던진 카드는 생각보다 큽니다. 겉으로는 제도 정비처럼 보이지만 판 전체에 공을 넘기는 선택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었던 추천위원회 조항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에 추천권 전권을 넘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후퇴가 아닙니다. 법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의 공을 사법부로 정확히 넘기는 선택입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은 판사회의가 실무를 맡고 최종 의결까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를 별도로 두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법원이 얘기로 이미 전담 재판부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야권이 제기한 특정 성향 법관 문제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의 불씨를 법원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상한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감시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판사를 추천한 것도 배당을 정한 것도 모두 사법부 내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 역시 그 지점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법을 만드는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번에 함께 정리됐습니다. 내란이라는 특정 명칭을 걷어내고 일반화된 구조로 법을 통과시킨 이유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방어선을 쌓고 정치적으로는 출발점을 깔끔히 만든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그동안 이 난장판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조희대와 직위원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공을 굳이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1심이 끝나기도 전에 공을 가져오면 나중에 재판 중지나 위헌 심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이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선택했습니다. 2심에서 법원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냉정한 계산 위에 놓인 결정입니다.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이 공을 움켜쥐는 순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출발점은 분명했습니다. 조희대와 직위원에 대한 불신이었고 그 불신은 어느새 사법부 전체로 번졌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들은 법원이 내란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재판을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국민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치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신속성, 다른 하나는 공정성과 정의입니다. 기존 법사위 안은 신속성이 다소 희생되더라도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이 정리한 안은 다릅니다. 공정성과 정의라는 목표는 뒤로 빠지고 신속성에 대한 제약만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가능하고 재판 지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옵니다. 목표는 사라지고 제약만 남은 법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돼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다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 추천을 모두 걷어낸 상태에서 배당과 구성 권한이 내부로만 돌아가면 지정 배당이라는 의심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이유입니다. 반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간다면 서울고등법원은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만드는 재판부에서 상대적으로 무작위 배당이 조금 더 작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조희대의 영향이 짙게 묻어날 구조냐 아니면 통제는 약하지만 무작위성에 기대는 구조냐. 민주당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의 위치를 정확히 되돌려놓는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출발점이었다면 그 불신의 해소 역시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개입하는 순간 판결의 정당성은 정치의 문제로 바뀝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가 개입했다는 프레임은 사라지지 않고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개입이 아니라 거리 두기입니다. 이 구조에서 만약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 책임은 명확해집니다. 판사를 추천한 것도 재판부를 구성한 것도 결정을 내린 것도 모두 사법부입니다. 그때는 국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 신호를 잃지 못할 리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법관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말합니다. 우리는 판을 깔았다. 이제 당신들이 증명할 차례다. 이 선택은 정치적으로도 계산이 섬세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공을 쥐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라도 나오면 모든 부담은 민주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을 뺏어올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1심이 끝난 뒤 모든 공이 법원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민주당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든 2심 내란전 담재판부는 그 시점을 대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법원에게 선택권을 주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온전히 법원이 지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률적 근심거리를 최대한 제거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리한 수가 됩니다. 나서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서도 판 전체를 읽은 선택입니다. 이제 논의는 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인가로 이동합니다. 지금 국민이 불신하는 것은 특정 판사 한두 명이 아니라 내란 재판을 둘러싼 전체 시스템입니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이어질수록 법원은 스스로 내란 청산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인식이 싹였습니다. 이 법의 출발점은 바로 그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은 그 출발점과 다소 어긋난 지점이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의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신속성에 대한 제약만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표 없는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우려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가능하고 재판 지연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느려질 수 있는데 그 느림이 정의를 보장하는 장치로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반론도 존재합니다. 법원이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식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지금의 구조가 더 많은 무작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률로 틀을 고정하는 순간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 아래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배당이라는 의심은 구조적으로 따라 붙게 됩니다. 반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경우 형식적으로나마 무작위 배당이 조금 더 작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민주당은 이 미묘한 차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위험을 분산시키는 길입니다. 정치가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사법부가 스스로 답을 내놓도록 무대를 넘겨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공백이 아닙니다. 책임의 대기 상태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이 선택은 방어가 될 수도 강력한 역풍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치의 다음 수로 이동합니다. 바로 통일교 특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은 겉으로 보면 공세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에게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열려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만약 정치 공세다라며 거부한다면 상황은 즉시 뒤집힙니다. 과거 윤석열을 압박할 때 사용했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구호가 그대로 민주당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이건 자승자박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회피가 아닙니다. 맞대 조건을 꺼낸 것입니다.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순간 프레임 전쟁에서 지지만 특검의 설계도를 쥐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검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 제3지대 추천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모두가 이해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심지어 개혁신당 역시 뿌리를 따지면 수사 대상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배제해야 논리가 완성됩니다. 그럼 남는 곳은 어디인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선명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조국혁 신당과 진보당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분명합니다.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다. 성역 없이 털자. 다만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 신당과 진보당에 일임한다. 이 선언이 나오면 판은 다시 뒤집힙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확실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을 물고 반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추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러는 순간 특검을 피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설령 최종 임명은 대통령목 아니냐는 반론이 나와도 정치적 부담은 이미 이동합니다. 민주당은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강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검을 막는 쪽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얻는 가장 큰 이익은 도덕적 우위가 아니라 구조적 우위입니다. 피하지 않았고 받아냈고 그 대신 수사의 칼자루를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곳에 넘겼습니다. 이제 특검을 막는 쪽이 누군지 더 분명해집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조건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 프레임은 완성됩니다. 특검을 외치던 쪽이 정작 공정한 추천 구조를 거부했다는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로 외친 정의와 행동으로 선택한 회피의 간극이 노출됩니다. 설령 특검이 실제로 출범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정치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가 받자고 했고 누가 조건을 달아두며 누가 끝내 멈춰 세웠는지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됩니다. 정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기억으로도 평가받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공을 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책임은 사법부로 특검의 선택은 상대 진영으로 민주당은 감시자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가장 위험을 분산시키고 가장 많은 선택지를 남기는 수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뒤로 숨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신을 더 키울 것인지 국민의힘이 특검을 통해 진짜 진실을 보려는 것인지 아니면 구호만 남길 것인지 정치는 결국 기록으로 남습니다. 누가 공을 던졌고 누가 받지 않아두며 그 사이에 국민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나중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공을 내려놓았고 그 공은 이제 다른 쪽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누가 그 공을 차느냐에 따라 이 싸움의 이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